오늘은 노년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제일이지. 그래도 자식이 잘하면 든든하지. 집만 있으면 걱정 없다. 그런데 제가 평일마다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요. 그 모든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막상 위기가 오면 그걸로는 당장 해결이 안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노년의 진정한 의지가 되는 것은 근력도 체력도 정성스러운 자녀도 아니라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바로 지금 통장에서 꺼낼 수 있는 돈, 그리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요. 복지관에서 스트레칭하고 이야기 나누고 보리차 한 잔 마시는 소소한 일상은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올랐지? 병원비가 또 나갈 텐데. 명절 선물은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은 크게 떠들지 않아도 마음 한쪽에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가 되면 월급은 끊기고 삶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미리 현금 흐름을 준비한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자산 구조를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많은 가구의 자산이 부동산, 즉 집과 토지에 묶여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게 합리적으로 보였죠. 집값은 오를 거라고 믿었고 집만 있으면 된다는 말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집은 자부심이자 삶의 기록이기도 하니까요. 문틀에 남아있는 키 자국, 보일러 옆에 붙은 가족 사진, 오래된 식탁과 장롱. 그런 것들이 집을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가족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이후입니다. 그 자부심과 추억이 오히려 집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하는 걸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산 가치는 그대로인데 현금은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생깁니다. 넓은 집이 있는데 통장은 비어가는 현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잘 지어진 아파트, 깔끔한 로비, 친절한 경비원. 그런데 실제로는 통장이 점점 얇아집니다. 세금과 관리비는 은퇴해도 계속 나오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붙고 배관이 새면 공사비가 들고 관리비는 오르기만 합니다. 그때 흔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값은 10억인데 통장에는 200만 원밖에 없어.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요.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쌀값이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과일값이 싸지지 않습니다. 공과금이 줄지 않습니다. 교통비도 건강검진 비용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은퇴 후 중심은 바뀌어야 합니다. 자산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매달 얼마나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를 꼭 해보자고 제안드리겠습니다. 냉정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계산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매달 실제로 지출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식비, 전기요금, 가스비, 수도요금, 통신비, 교통비, 약가, 진료비, 세금, 관리비, 기본적인 선물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요. 아주 솔직하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들어오는 수입도 적어보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보험, 예금이자, 임대소득, 혹은 오래 즐겁게 할 수 있는 소규모 활동 수입 같은 것들이요. 두 항목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난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집값이 유지된다고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인출 구조를 세우는 겁니다. 가능하면 일시금보다 연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방식이 낫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 자존심과 재정 설계를 분리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삶의 성취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건강과 독립을 유지하는 수단은 결국 현금 흐름이라는 현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이 얇아진 현실을 마주하는 건 마음이 아픕니다. 집이 가족처럼 느껴지는데 방 하나를 임대하거나 집을 줄이거나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불안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더 큰 희생을 하게 됩니다. 식사를 미루고, 진료를 미루고, 점심 약속을 취소하고, 자녀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요. 팔 생각이 없는 집은 안경값을 내주지 않습니다. 집의 자산 가치는 약국에서 필요한 약값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기 좋은 집보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노후를 흔드는 돈의 문제는 큰 사치가 아니라 조용히 반복되는 소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치 지붕 위에 쌓이는 눈처럼요. 처음엔 가볍습니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무게가 되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비싼 음식을 시키는 일, 누군가 손주에게 고가 선물을 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 오늘만 할인 안 사면 손해 같은 문구에 혹해서 결제하는 일. 그 순간엔 기분이 풀립니다. 그런데 박수는 사라지고 영수증만 남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동창 모임은 즐겁게 하되 과시는 피하기, 가능하면 각자 계산하기. 진짜 자존감은 소비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기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려고 백화점, 카페, 마트에 들렀다가 쇼핑백이 늘어나는 경우요. 사실 그건 쇼핑이 원인이 아니라 비어있는 하루가 원인입니다. 그럴 땐 소비로 시간을 채우지 말고 산책이나 도서관, 봉사, 독서 모임, 태극권, 텃밭 가꾸기처럼 목적 있는 활동으로 시간을 채워보는 겁니다. 목적 있는 시간은 적은 비용으로도 깊은 만족을 줍니다. 손주에게 과도하게 쓰는 소비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후하게 주고 싶죠. 그런데 기준이 점점 올라갑니다. 간식이 장난감이 되고, 장난감이 구독이 되고, 결국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찹니다. 사랑을 돈으로 증명하기보다 시간을 써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같이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추억을 만드는 것. 그게 더 오래 남습니다. 건강 관련 기적 상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유튜브와 광고는 이것만 하면 낫는다는 공포와 희망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기본입니다. 정기검진, 꾸준한 운동, 단순한 식사, 충분한 수면. 혹하더라도 주치의에게 한 번 상담하고 일주일만 시간을 두면 과한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도 냈으니 우리도라는 압박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 예산도 중요합니다. 행사에 맞추되 내 재정 상황에 맞는 기준 금액을 정하세요. 그리고 관계의 진짜 질은 봉투가 아니라 어려울 때 안부를 묻는 데서 드러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거의 안 쓰는 차를 유지하는 비용이 의외로 큽니다. 보험료, 검사비, 주차비, 세금. 1년에 몇 번 병원 가는 것뿐인데 고정비가 계속 나가죠. 그럴 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차가 정말 아직 필요한가? 대중교통, 노인 전용 셔틀, 가끔 택시. 진정한 자유란 모든 걸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인 가구의 외식과 배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끼 1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이면 10만 원, 한 달이면 훨씬 넘습니다. 편리함에는 건강 부담도 숨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집밥을 해보세요. 밥, 달걀, 두부찌개, 김치전, 국 한 번 끓여두기. 냉장고에 아무 생각 없이 만들 수 있는 5가지 리스트를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질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소비가 정말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간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까? 둘째, 이 습관이 내 가치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심함을 달래는 핑계입니까? 셋째, 오늘부터 적용할 소비 규칙을 하나만 정한다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계획 없는 외출 금지, 카페 주 1회, 선물은 월 예산 안에서, 이런 식으로요. 기준이 생기면 돈은 낭비되지 않고 통제됩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행복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지갑과 평온한 마음이 가득 찬 지갑과 불안한 마음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빈곤은 끊임없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노후의 지혜는 무의식적 습관에서 의식적인 선택으로 삶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거절하는 용기, 소박한 식사, 기존 옷을 입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자세. 이건 궁색함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도 두렵지 않게 하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오늘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은 얼마입니까? 미래의 집을 팔면 얼마가 아니라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겁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집은 소중한 추억의 저장소로 간직하되 삶을 지탱해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소비에서 기준 있는 소비로, 무심한 습관에서 의도적인 선택으로요. 흔들릴 때마다 도움을 주는 간단한 규칙을 카드에 적어 지갑에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면 됩니다. 지출을 한 항목만 적어보는 것, 그리고 현금 흐름을 한 줄만 점검해보는 것. 그 작은 반복이 쌓이면 인생이 기울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